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규 코너 DJ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당금의 감칠맛 만두입니다. 제가 해부학개론에서 소와 DJ를 함께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정규 코너를 혼자 진행해야 돼서 유독 설레기도 하고 조금은 떨리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오늘 녹음실에 나와 계신 분들이 제 첫 DJ 패널분들인데 저는 이 조합이 좀 든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오늘도 해맑은 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락스타 티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이빨 요정 치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막 개강을 시작하고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치요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전 사실 요즘 근로장학생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풀타임 근장이거든요. 그래서 9시부터 5시 반까지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개강하고 처음 출근해서 이제 막 적응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와, 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쏘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좀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개강을 하고 제가 아침에 운동을 가요. 근데 운동이 이제 시간제 예약제라 가지고 11시에 딱 끝나는데 제가 첫 수업이 12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까지 가는데 한 4, 50분이 걸리니까 약간 타임어택을 해야 되는 거죠. 운동 끝나자마자 5분 만에 씻고 나와서 미친 듯이 지하철역까지 뛰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제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일단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운동을 하면 수업을 못 들을 것 같아요. 소처럼. 맞아요. 체력이 좋지 않아서. 그래도 네. 어찌저찌 잘 도착해서 다녔는데 하루는 이제 휴강 공지가 안 뜨고 휴강을 한 날이 있었어요. 어머. 이 전 수업 때 그냥 구두로 말씀을 하신 걸 공지를 안 띄워주신 거예요. 근데 솔직히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혼자 고민을 하다가 그냥 결국 뛰어갔어요. 또 이제 타임어택을 했는데 휴강이더라고요. 어머. 딱 들어갔는데 5분 전에 아무도 없어 강의실에. 너무 야속하신데요, 너무하다. 교수님이? 진짜 마음 아파요. 공지를 왜 안 띄워주셨지? 네, 3시간 동안 편의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네. 그때가 그 공강이었어요? 3시간 공강? 아니요, 3시간 수업이었어요. 아. 그 수업이. 네. 다음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계속 기다리신 거죠? 맞아요. 아. 그리고 우리 티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저도 되게 정신없게 이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하루가 저희 학교가 지금 주변 학교랑 같이 동아리 연합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무대에 서진 않는데 네. 이제 제 친구 중에 힙합 동아리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그 친구 무대를 보려고 다른 학교에 잠깐 방문을 했었는데 무대를 보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뒤에서 터키 아이스크림을 팔더라고요. 진짜 축제네요. 네, 그래서 어. 뭔가 좀 단 게 땡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 샀는데 원래 터키 아이스크림이 약간 이렇게 줄 듯 안 줄 듯 농락을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예상을 하긴 했는데 그거를 제 입에다가 막 아이스크림을 갖다 네, 막 넣어줘요, 막? 쑤셔 넣는 거예요. 이런 경험 나면 처음 들어. 터키 아이스크림에서 네, 그래서 4,000원 내고 저는 잇몸 어택을 당하고 잇몸 어택을 네. 당한. 신나게 농락 당하고 이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티나는 터키 아이스크림으로 잇몸 어택을 당하고 왔다. 네. 간단한 근황 토크 잘 들어봤고요. 다들 힘내시길 바랄게요. 개강 이제부터 진짜 수업이 시작이잖아요. 네. 전 사실 여태까지 수업 아무것도 안 들었거든요. 아니, 듣긴 들었는데 흘려들었다. 네. 깜짝 놀랐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 네, 그럼 오늘 녹음도 재밌게 진행해 볼게요. 저희는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방송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 많은 댓글과 사연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고디바 사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고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DM을 남겨주세요. 여기는 고디바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쏘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닉네임 낭만이란 배를 타고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생에 치여 살지만 그래도 여전히 낭만을 쫓고 싶은 23살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 되면 여러 가지 신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거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게 밝지 않더라고요. 학업과 알바 그리고 드문드문 생기는 여러 고민들로 어느새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요즘 부쩍 제 또래 친구들이 낭만을 외치며 조금의 고생도 나름의 근사함으로 여기고 일상 속 아주 자잘하지만 확실한 것들을 즐기며 살더라고요. 저도 뭔가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작은 낭만들을 즐기며 살고 싶어요. 혹시 대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낭만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낭만을 즐기는 법, 당금이들이 알려주세요. 네, 닉네임 낭만이란 배를 타고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한참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요즘 낭만이라는 키워드가 대학생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소확행이라는 말하고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은 이 사연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우선 티나부터 말씀해볼까요? 저는 이 사연을 보고 사실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연자분 같은 생각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낭만이라는 건 시기마다 느낄 수 있는 낭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누릴 수 있는 게 뭔지 많이 생각하고 있는 중이어서 사연자분한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맞아요. 시기마다 느낄 수 있는 낭만이 또 달라가지고 그런 걸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쏘 말해볼까요? 제가 낭만이란 걸 이걸 대본을 딱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그렇다고 할 낭만을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할 낭만이 나한테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소확행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확실히 소확행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낭만이란 그 단어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치유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도 사실 공감이 제일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 공감이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작년에 딱 이 사연자님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현실이 되게 팍팍한데 사람들은 어디서 저렇게 맨날 재미있는 걸 찾지? 하고 어떻게 저렇게 신나게 사는 건지 매일 반복되는 하루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우울했던 적도 많은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좀 기쁨을 찾은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낭만을 일상에서 조금씩 발견하는 중이라서 오늘 사연자님에게 마음에 와닿을 만한 이야기들 많이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기대돼요. 기대돼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연자님의 이런 사연을 들어보고 저도 완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고민 같은 게 좀 많이 있었더라면 지금도 사실 이런 고민을 즐기면서 살다가도 몇 번씩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옛날보다는 조금 더 즐기면서 살아가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의 일상 속 이건 낭만이다 라고 여기는 것들을 두세 가지 정도 말해볼까요? 버킷리스트 같은 걸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저는 사실 근로장학생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풀타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매일 하루가 비슷하긴 한데요. 근데 저는 세 가지가 일상에서 좀 특별한 시간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집에서 근무지까지 10분 조금 넘게 걸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출근길이 되게 괴로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출근길을 정말 싫어하실 텐데 전 출근길 되게 좋아합니다. 오. 출근길이 좋아진 비법이 있어요. 저 아침에 출근하면서 BGM을 꼭 깔거든요. 근데 그날 날씨나 제 착장에 맞게 내가 막 영화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고 선곡을 해요. 좋은데요? 굉장히 N스러운 출근길. 그쵸. 그 요즘 인스타 보면 릴스에 그런 거 뜨잖아요. 막 노래 들으면서 거리 막 춤추면서 걸어가는 사람 네, 네. 위에서 뭔지 알 것 찍은 같아요. 뭔지 맞아요. 아시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저는 인프피라서 춤은 추지 못해요. 아쉽네요. 네, 춤은 내적 댄스만 가능하지만 나름 내적 댄스를 하면서 갈 수 있게 신나는 BGM을 깔고 가거든요. 요즘은 또 제가 바비 OST에 꽂혀가지고 바비 OST를 틀고 많이 걸어가는데 이런 것도 또 소소한 낭만이 아닐까.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영화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출발하는 느낌. 네, 그런 게 있고 또 점심시간도 약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저는 요즘 매번 새로운 카페 가기? 이게 또 소소한 낭만이 됐는데
사람이 많이 안 가는 유명하지 않은 카페를 저 혼자 발굴하는 게 취미가 됐어요. 그래서 막 맨날 다른 카페를 찾아다니다가 요즘에 또 너무 마음에 드는 카페를 발견해서 사람이 없고 사장님 되게 친절하신 그런 카페를 찾아서 거기 가는 게 또 저만의 소소한 낙이 됐습니다. 이제 카페 가고 싶으면 치호한테 전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카톡 맨날 할게요. 너무 좋아요. 개인 카페가 요즘에 진짜 예쁜 카페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프랜차이즈보다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저도 치호처럼 카페를 탐방해보는 그런 낭만? 좋네요.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맞아요. 프랜차이즈 카페는 또 낭만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카페 찾아다니는 게 또 낭만이고 저녁 시간에는 사실 풀타임 근무하고 나면은 5시 반, 6시쯤에 퇴근을 하게 되잖아요. 하루 일과 마치고 나면은 대학생들도 항상 수업 마치면 그렇지만 눕고 싶은 생각이 제일 먼저 들잖아요. 맞죠. 저도 사실 인프피라 혼자 고요하게 쉬는 시간 가져야 되는 타입이긴 한데 맨날 하다 보니까 이 누워서 유튜브나 인스타 보는 것도 좀 힐링이 안 되더라고요. 좀 지겹기도 하고 그것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주에 2-3번 정도는 뭔가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막 무슨 막 힘든 일은 아닌데 막 밖에 나가서 해야 하는 그런 활동들 있잖아요. 혼자 노래방 간다거나 뭐 PC방 간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밥이라도 저녁이라도 한 끼 먹고 뭐 맥주 한 잔 정도 하고 아니면 운동도 가고 어떻게 보면 약간 갓생 살기? 하루 이틀 정도는 갓생을 살아보기 이런 것도 낭만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음은 티나 말해볼까요? 저는 일단은 일상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곳에 그런 장소에 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노래 듣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와 LP 카페에 갔거든요. 이제 시원한 음료수 한 잔 이렇게 시켜놓고 또 제가 좋아하는 LP 이렇게 하나씩 골라서 턴테이블에 틀고 헤드셋 끼고 거기에 노래에만 딱 집중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매일매일 그렇게 좋아하는 장소에 방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곳에 한번 방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소확행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일상적으로 누리다 보면 그게 소중한지 잘 모르는 그래서 한 번쯤은 큰 자극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쉬운 건 그래도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낭만인 것 같거든요. 여행이 낭만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쵸. 네, 그런 맞아요. 단어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학기 종강하고 여름방학에 가평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왔는데 이게 그냥 여행을 간다고 해서 뭐 그것도 좋은 낭만이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면 그게 되게 기억에 남으면서 추억이 되기도 하고 낭만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맞죠. 저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를 다 마치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나더니 송전기가 터진 거예요. 온 펜션이 다 정전이 됐었어요. 심지어 화장실에서 한 친구는 씻고 있었는데 어머, 어떡해요?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그때 좀 늦어가지고 한전에서 수리하러 안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펜션 사장님이 같은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근처에 있는 다른 펜션으로 급하게 이제 물에 젖은 옷이며 막 냉장고에 있던 음식이며 그걸 바리바리 다 싸들고 진짜 힘들게 무슨 피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옮겨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땐 되게 힘들기도 했는데 그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행을 가면은 이런 미리 알지 못하는 사건 사고들이 생기면서 그게 또 낭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여행을 맞아요. 가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씻던 친구는 잘 씻었나요? 저희가 휴대폰 플래시를 이렇게 비춰줘서 진짜요? 겨우겨우 씻고 나왔어요. 많이 놀랬겠네요. 약간 수치풀인데요. 아니, 거기가 또 가평이라서 진짜 그 기사님이 오시기 힘든 장소잖아요. 네, 심지어. 맞아요. 희나의 우당탕탕 가평 여행 일기. 네, 여행으로 낭만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쏘도 말해볼까요? 저는 낭만보다는 진짜 가장 빨리 가장 간단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 팁인데 제가 아이스크림을 엄청 좋아해요. 이거 혹시 쏘만의 팁 아닌가요? 아이스크림 먹어라.
네네. 아니, 일단 그냥 먹으면 이것도 아까 티나가 얘기해준 것처럼 계속되는 낭만은 별 효과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업이 끝났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진짜 약간 지치는 날 있잖아요. 그냥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너무 지치는 날. 근데 또 밥처럼 너무 거한 거 먹기 싫다 하면 저는 그 학교 앞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거든요. 편의점 아이스크림이 요새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요. 맞아요. 네, 할인점에 가면 바가 600원이에요. 그래서 바를 그날 땡기는 거 하나 골라요. 그 다음에 산 다음에 여기서 친구가 있으면 더 좋은 게 친구랑 아이스크림 하나 논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나가가지고 지하철역 가는 길까지 아이스크림을 빨리 먹어요. 그러면 진짜 행복하거든요. 너무 귀여운데? 딱 도착했을 때 아이스크림이 다 없어져 있으면 진짜 타이밍 잘 맞췄다 나 이러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너무 태클 걸고 싶은데 진짜 얼굴에 행복이 가득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저 질문 있는데 혹시 너무 빨리 먹어서 머리 띵해지면 어떡하죠? 그것도 나름 재밌는 거죠. 아 이거 되게 가다가 머리가 너무 띵하면 야 잠깐만 나 머리가 너무 띵해 이러고 멈추잖아요. 그럼 그것도 소확행이다. 아, 멈춤의 미학 뭐 약간 이런. 멈춤의 미학. 거기까지 가주나요? 아무튼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소확행이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좀 어려워서 제 버킷리스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좋아요. 저는 고생은 사서 한다는 편이에요. 약간 고생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싫은데 지나고 나면 좋은 거죠. 막노동이. 네. 몸을 쓰는 고생인 건가요? 네. 아무튼 고생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고등학생 때 한번 국토순례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열악했어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집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다 때려치고 싶었는데 그때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진짜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나중에 마음 맞는 사람 몇 명 모아서라도 국토순례를 가보고 싶은데 왜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때까지 솔직히 한 5명한테 물어봤거든요. 20살 되고 나서부터 다 거절당했어요. 국토 여행. 네. 애들이 자꾸 차 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난 걷자고 했는데. 저도 대학생이 되기 전에는 소처럼 여행에 대한 저희 환상이 가득해가지고 일단 버킷리스트 먼저 말씀해드리면 시베리아 횡단열차 너무 타보고 싶었고요. 반응이 너무 좋네요. 저랑 타러 가실래요? 좋아요. 근데 그거 30일 동안 머리 못 감는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고민 중. 쏘랑 타러 가면은 그 기차 타러 가야 할 때까지 걸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업어주시나요? 네, 아무튼. 네, 시베리아 횡단열차랑 그리고 일단 해외여행에 대한 환상이 크게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적지 없는 배낭여행? 이거는 혼자 가도 좋고 뭐 국내에서만 하는 거니까 혼자 가도 좋고 친구랑 같이 해도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사실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해보고 있고요. 이 해외여행 빼고는 다 좀 너무 어려워 보여서 그래서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낭만이 그냥 학교에서 약간 늦은 시간 동기랑 같이 과제 끝내고 나와서 해 지기 전에는 학교 꼭 나오거든요. 그럼 나와서 좀 걷다 보면 해가 점점 지고 있어요. 저는 하늘 보면서 되게 기분이 많이 좋아지는 편인데 하늘이 예쁘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낭만이지라고 생각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산책하면서 약간 밤 공기 느끼면서 아까 쏘가 말했던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지하철역 걸어가기. 근데 저는 커피예요. 커피는 안 됩니다. 아인슈페너. 아인슈페너 친구랑 한 잔씩 아니면 혼자서 한 잔 사서 마시면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고 한정거장 걸어가도 재밌더라고요. 지하철역 맞아요. 한정거장 자체를. 네, 그렇게 걸어가는 게 저한테 낭만이라고 생각되는 일상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약간 티나랑 치우는 버킷리스트 없어요? 버킷리스트요? 근데 저도 약간 여행 관련된 거는 좀 많이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저 사실 해외여행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태어나서. 그래서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고 저도 혼자 하는 여행이 진짜 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혼자 뭘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약간 사람한테 의존적인 스타일이라 혼자 여행은 진짜 가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 때 좀 친구들이랑 시간 맞추기 힘들더라도 혼자서는 여행 가볼 수 있으니까 좀 시도해볼 만한 버킷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행 관련돼서는
좀 겨울이 예쁜 여행지를 한번 혼자 가보고 싶어요. 아, 해외 삿포로? 쪽으로.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아, 겨울이라는 계절 자체를 되게 좋아해서 예쁜 눈이 좀 이렇게 보송보송 내리는 그런 데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저는 스카이다이빙이나 번지 점프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액티비티를 좋아하시나?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까 보니까 티나가 사소한 소확행보다 큰 거에서 얻어오는 맞아요. 낭만을 즐기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네. 혹시 겨울이 예쁜 나라에 가고 싶자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글루에서 잘 수 있나요? 무슨 대화죠? 이글루요? 뭐죠? 아니 플러스 질문 아닌데. 근데 이글루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자보고 싶었어요. 너무 춥지 않을까요? 근데 이글루 안이 따뜻하대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자보고 싶었거든요. 네, 아무튼 네, 티나 자보고 싶어요? 한번 기회가 된다면 소랑 같이 쏘내리고 한번. 소랑 같이 손잡고 북극 이글루 가서 자는 거. 북극까지 가. 네. 근데 소랑 가려면 또 이글루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북극까지도 괜찮아요? 걸어가야 되나요? 몇 시간 며칠 걷는 거야? 년 걸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으로 이제 드디어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질문은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데요. 혹시 나는 살면서 낭만 때문에 이런 무모한 행동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으면 한번 말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모한 건진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여름방학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름방학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친구가 해외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오랜만에 귀국을 해가지고 그때 친했던 모임 다 같이 모여서 아파트 게스트하우스에서 거의 100분 토론을 하면서 진짜 얘기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의 밤을 샜거든요. 근데 심지어 저는 다음 날에 할 일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밤을 새고 새벽 4시에 급하게 택시 타고 집으로 갔는데, 제가 본가가 안산인데 이제 그때 같이 놀았던 지역이 과천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택시비 3만 원을 내고 새벽 4시에 아이고. 네, 그렇게 술 마시고 밤새고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낭만이네요. 쉽지 않네요. 네, 그럼 그리고 다음에 쏘 얘기해볼까요? 아니 제가 진짜 너무 바르게 살았나 봐요. 아. 떠오르는 게 딱 없는데 굳이 따지면 이 어렸을 때 얘기라서 좀 말하기 그런데 한 중고등학생 때 학원에서 제가 물놀이를 했거든요. 물놀이요? 네. 정수기를 가지고 금쪽이 아니에요? 너무 잼민이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 친구들이 하자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들키면 어떡하냐 이랬더니 자기들이 이미 해봤대요. 안 들킨대요. 그래서 진짜 네. 정수기에서 물 몇 막 살? 뿌리고 몇 살 때라고요? 중고등학생 때였는데. 중고등학생. 나 네. 초등학생 때로 잘모르겠어. 어떻게? 네. 중고등학생 때 정수기 물 가지고. 근데 진짜 네. 뿌리고 놀다가 걸렸어요. 선생님한테 네. 걸려서 진짜 엄청 혼나고 저희가 다 닦았거든요 물을. 근데 진짜 계단부터 강의실까지 다 물이 흥건했는데 그거 다 닦느라 수업 시간 다 갔단 말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최대 무모했던 짓이었는데 그거 말고는 뭐 해봤자 엄마 몰래 독서 시간 날 해놓고 안 가려고 안 갔던 거? 와, 진짜요? 네. 쏘는 진짜 바르게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막 호기심이 많아서 장난을 치고 막 이것저것 뭐 망가뜨리고 이랬던 적은 되게 많은데 진짜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어요. 근데 진짜 위험한 거. 낭만이잖아요. 네. 망가뜨리는 건 잠깐만. 낭만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나름.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치유. 근데 저는 소보다 더 바르게 살았나 봐요. 저도 진짜 생각나는 근데 게 없어요. 사실 저도 이거 질문 보면서 낭만을 느껴보겠다고 해서 사소한 행동들을 해본 적은 있는데 무모한 짓까지 저질러 본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찾기 힘들었는데 네, 일단 치유. 네, 저 그래서 진짜로 썰이 없어요. 근데 네. 그런 건 있어요. 막 대학교 와서 만우절에 교복데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남들 입을까 안 입을까 신입생 때 많이 고민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입는 건가? 진짜 안 입는 건가? 이랬지만 무모하다고 해야 될까요? 도전정신을 갖고 입고 왔던 뭐 그런 거는 있는데
저도 그냥 소소하게 강의 째기, 강의 째고 친구들이랑 짜장면 시켜 먹기 이런 거 해봤고 그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근데 사실 저도 없어요. 저도 무모한 낭만이랄 것까지 없는데 제가 이전부터 유럽 여행을 가고 싶어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가고 싶은 상태여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왔던 주제가 유럽 여행이었어요. 근데 1월 달에 저랑 경주 여행을 저는 둘이서만 가는 여행 좋아해가지고 경주 여행을 친구랑 1대1로 같이 갔다 왔는데 여행을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또 여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행에 미쳐가지고 근데 우리 다음은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는 걸 어떨까 해서 거기서 유럽 여행 계획이 생겼어요. 진짜로 가자는 계획이. 너무 즉흥적이고 무모하지 않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그랬는데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게 그 이후로 진짜 계획을 짜고 지금 숙소까지 다 예매하고 비행기까지 바로 예매를 해서 정말 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근데 진짜 무모함이 실행에 옮겨졌네요. 네. 맞아요. 되게 낭만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무모한 행동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다면 딱 이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이걸로 낭만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여행 가서. 근데 약간 여행이라는 게 사실 무모함이 있어야 시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 맨날 생각은 하는데 찾아보려고 하면은 막 항공권에서부터 너무 머리 아프고 맞아요. 그래서 자꾸 친구들은 냅다 끊으래요. 뭐라도. 그니까요. 항공권부터 끊고 숙소나 그 뒤에 거는 미래에 네가 알아서 할 거야 하면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큰 낭만을 얻으려면 무모함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러스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각자가 생각하는 낭만의 정의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여기서 사연자분의 고민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한테 있어서 낭만이란 거는 돌이켜봤을 때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인 것 같아요. 그냥 큰 거든 작은 거든 이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직접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실수를 마음껏 해보는 거. 뭔가 사고를 쳐도 지금은 저희가 대학생이고 20대 초반이니까 그래도 수습을 할 수는 있잖아요. 앞으로 나이 들면 더 사고 치기도 어려워질 거고 수습하기도 힘들어질 텐데 지금 칠 수 있는 사고를 치는 게 좋지 않나. 이게 제가 생각하는 낭만의 정의고요. 그래서 이걸 사실 언니랑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언니랑 아빠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아니면 대학생 때 해보고 싶었던 낭만이란 게 있어? 하니까 둘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잔디밭에 누워서 술 마시고 자고 싶다고. 근데 이걸 지금 언니랑 아빠 나이에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내일이 너무 확실하게 있는 나이가 되면은 네. 그런 잔디밭에 누워서 술 마시는 것조차 못하는 때가 오죠. 네. 그래서 지금 사연자분께도 낭만이란 걸 고민할 시간에 뭐라도 하나 나가서 더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근데 쏘가 말한 사고는 범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잠시만요. 저희는 범법적인 행위에서 보호받을 나이는 지났어요, 여러분.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치유 말해볼까요? 네, 수호가 너무 금쪽이다운 조언을 드려가지고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낭만이 뭔지 사전에 한번 찾아봤었어요. 근데 첫 번째로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좀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뭔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이런 거라고 나오는데 또 다른 뜻이 그냥 감미롭고 감상적인 분위기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연자님도 이미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만 되게 소소한 곳에서 낭만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전 계속 그게 떠올랐거든요. 예전에 그 남주영 님이 어떤 방송에서 이 조명, 이 온도, 이 습도 이렇게 해서 네. 유명해진 그 짤이 있잖아요. 네. 낭만이라는 게 사실 그 순간순간 사는 순간을 즐기고 뭔가 느끼는 그런 행위들이 다 낭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만두 언니도 뭔가 하늘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낭만이고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도 낭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뭔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 뭐 좋은 날씨나 뭐 좋은 바람이나 음악 같은 것들 느끼고 즐기면서 낭만적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하나 덧붙여 보자면 내가 내 기분이 지금 낭만적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낭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필터 하나 씌운 F 것처럼. 발언인가요, 제가? 아니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사소한 거에서 낭만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많이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이게 낭만이다. 이 상황이 낭만이야. 내가 시험을 망해도 그건 낭만이야. 그 약간 변명 아니죠? 재수강도 낭만이야. 이거 약간 자기보호 아닌가요? 합리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 낭만입니다. 네, 어쨌든 내 기분을 내가 낭만이라고 알아서 조절하면은 그거 다 낭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나 말해볼까요? 저 방금 되게 놀랐던 게 저도 낭만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찾아봤었거든요. 이런 똑똑한 네. 사람들. 역시 인프피크로스. 역시 인프피들은 사전부터 봅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에 좀 집중해서 봤어요.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으로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또는 분위기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포인트는 태도이자 심리라는 것.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낭만은 실제하지 않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걸 잡을 수도 없지만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낭만을 좀 의도적으로 이게 낭만이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제가 너무 동감을 하고요. 특히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뇌과학자분이 말씀하신 거를 들었었는데 이성적인 사고와 감성적인 사고는 동시에 작동이 안 된대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공감 능력이 조금 키워지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뇌의 부분이 확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이성적 사고를 의도적으로 켜두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관리해 나가고 그날 일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평소에는 거기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공강이나 주말같이 저한테 주어진 여유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감성적인 사고를 감성적인 내 뇌의 부분을 켜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멋있어.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감정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또 분위기 좋은 장소에도 가보고 문화생활을 즐겨보기도 하고 하면서 낭만을 챙겨보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일을 낭만으로 받아들이는 건 나의 몫이거든요. 낭만은 왜냐하면 아까 전에 사전적 정의에서 말했듯이 태도이자 심리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내 삶에는 낭만적인 일이 없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내 자체가 뭔가 낭만적인 태도로 삶에 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 대학 강의 필요 있나요? 여기서 다 해주는데 낭만 강의 들으러 당근 오면 맞아요. 되겠네요. 교수님은 낭만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네. 티나한테 듣고 가세요. 네, 티나 완전 너무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저 또 감동받았고요. 다들 센스 있는 멘트 잘 들어봤습니다. 사연자분의 일상에 따뜻함과 낭만이 가득하기를 저희 당금이 모두 응원하겠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내 어두운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위로와 선물을 드리는 고디바로 찾아와 주세요. 저희 당금이들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디바였습니다. 우리는 큰일을 해내지 못한 자신을 늘 초라하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정말 별것 아니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낭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번의 대단한 경험이 우리에게 큰 낭만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건 일상에서 반복될 수 있는 자잘한 일들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소소한 행복과 낭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찬이, DJ의 만두, 패널의 소, 티나 치유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들의 금공강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